MBC에 몰린 선방위 심의입니다. 매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선방의 편파 심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MBC에 대한 편파 심의가 많은데 실제 모니터링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니까 대전 MBC도 여기에 있네요. 네. MBC 김종대 시선 집중. 내부의 그 삼노조에서 각 지역사의 뉴스까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성명서 쓴 게 또 방심위 선방심위 가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5개, 6개. 자, M님 선방심의에서 대파값 논란 보도도 들들 복히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대파값 논란 보도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발언하고 한 이틀 있다가 MBC가 논란이 돼서 논란이라고 보도한 거거든요. 네. 그걸 또 방심위 민원 접수됐다고 선방심위에.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선방이에요? 선거방송심의위에.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방심위의 선거방 그 민원을 이제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대파방송인?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엊그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의 민원의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실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 단체 민원 중 총 189건이 있는데 그 중에 국민의힘의 민원이 137건이란 거예요. 거의 한 3분의 1가량을 국민의힘이 계속 민원을 냈는데 민원팀이 있어요? 원래? 민원- 당마다? 언론 그거 한번 밝혀내야 대응팀 돼요.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팀이 수 있는데 언론 대응팀. 네, 일단은 네. 국민의힘이 네. 제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이 있는 137건 중에 77건이 MBC 관련 건이에요. 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국민의힘 너무 MBC 사랑해요. 근데 저게 이제 내부 자료인데요. 이제 저거를 제보를 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 류희림 위원장이 네. 지금 공개적으로 네. 내부에서 이런 입단속. 정부 나가게 되면 엄벌하겠다. 뭐 이러한 이게 기밀도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기들은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은 뭐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서 뭐 공정한 미디어 환경 보장의 앞장성을 책무를 가진 기관으로 선방심의 민원을 제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끝나는데 또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관련해 단체와 정당 역시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원 지금 제기했다는 게 걸리니까 네. 원래 이제 개인 그 민원을 낸 민원인은 사실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좀 자기가 편하게 자유롭게 민원을 낼 거 민원 아니에요. 근데 내죠. 국민의힘은 이거 공적 기관인데 자기들도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경향신문 기사에 이 심영석 경희사이버대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부 여당이 대놓고 방심위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방심위는 국정감사를 받고 규제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주체가 정부 여당이 주가 되잖아요. 근데 방심위에 민원 내고 이걸 민원을 심사해달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알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의 민원에 반 이상의 MBC 관련 민원이 언론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최근에도 김준혁 후보 관련된 영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 뭐 잠깐 보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선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과거 친일 행적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고 한 대목 등이 논란거리가 된 건데요. 역사학자 출신인 김 후보는 기록을 근거로 말했다고 반박하는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한 유튜브 방송에 가 들어갔다. 아니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 지난번에 숫자 1 얘기했을 때 일기예보에 네. 파란색 숫자 1이 민주당 뜻한다고 네. 왜 선거운동 하냐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말도 안 되는데 저기 지금 파란색 옷 입고 김준혁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걸 누가 다 몰라요. 알죠. 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갔다고 김준혁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오인하게 만들기 위한 또 MBC의 그럼 선거운동이다. 김준혁 후보가 뭐 이화여대 이화여대 교수이신 학생인가? 이화여대는 왜 나와요? 그럼 이화여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앵커 멘트는 네. 김준혁 후보에 대해 민주당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이화여대가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앵커 멘트에 국힘 로고랑 이대 로고가 나간 거예요. 네. 저걸 갖고 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방방 뜨면서 저것도 아마 지금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이 보도 때문에 국힘이 민원을 직접 제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선거를 앞두고 MBC는 편파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들의 선거 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저런 것도 딱 잘라서 저렇게 막 캡처해 갖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앵커맨 동영상으로 보면 이게 뭔 맥락인지 아는데 저렇게 캡처해서 돌면은 또 오해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선거 개입을 하고 부당한 이제 선거 보도의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억압하는. 네. 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MBC가 정말 최후의 보루예요. 저희 그 김백 사장 취임식에도 오직 방송사에는 MBC만 왔어요. 예전에는 KBS, MBC, 뭐 YTN도 이제 KBS, MBC 사안이 있으면 가고 했는데 이제 YTN은 안 보내겠죠. KBS는 이제 박민 사장 온 이미 안 이후부터 오죠. 안 오고 저희, 있어요. 주요 네. 현장에서 네. KBS 카메라가 사라진 지는 좀 됐고 네. 요 뒤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 저희 4월 1일 날 했습니다. 근데 4월 1일 날 할 때 저희들이 YTN 카메라가 올까 네. 했는데 안 왔어요. 슬프다. 이제 딱 그런 게 취재 현장, 사건 현장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렇죠.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심각한 사회에서 일이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이상 정말 좀 부끄럽지만 네. KBS를 통해서 YTN을 통해서는 보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뭐 장악되지 않았던 많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보도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선배 후배라고 불리는 기자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네. 이미 이념적으로 권력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의 한 축은 이 언론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